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뒤늦은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29입니다.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3년 전에 결혼했다가 6개월 전에 이혼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픕니다. 제 잘못이 컸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동아리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진 동아리였는데 그녀는 정말 특별해 보였어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다른 여자애들이랑은 뭔가 달랐어요.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지 않고 옷도 독특하게 입고 말투도 솔직했습니다. 오빠 나 이거 찍어줘. 처음 그녀가 저한테 말 걸었을 때가 기억나네요. 벚꽃 아래에서 자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녀한테 빠져들기 시작한 게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밤새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회사 다니면서 매일 똑같은 생활하는 거 절대 못해.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 말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개발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녀는 뭔가 예술가 같았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그녀는 항상 특별한 곳을 찾아냈어요. 남들 다 가는 맛집 말고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작은 카페라든지 한강변 잘 알려지지 않은 산책로라든지 그런 곳에서 우리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꿈이 뭐야? 나? 좋은 개발자 되는 거? 그게 다야? 너무 평범한데.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너는? 나는 내 스튜디오 차리는 거. 작지만 멋진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거.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아. 자유로운 게 제일 중요해. 그때는 그 말이 정말 낭만적으로 들렸어요. 돈보다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녀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졸업하고 1년쯤 지났을 때 프러포즈 했습니다. 한강 공원에서요. 그녀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같은 애랑 결혼해도 돼? 나 돈도 별로 없고 집안도 그렇고. 괜찮아. 우리 둘이 사랑하면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좋아. 내 자유로운 영혼이 좋고 내 솔직한 모습이 좋아. 오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 오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녀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고요. 문제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좀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긴장한 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들어와. 편하게 앉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저는 그게 진짜 미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눈빛이 평소랑 달랐거든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만 하셨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아, 그렇구나. 고생이 많으셨겠네. 형제는? 오빠 한 명 있어요. 35살이에요. 오빠는 뭐 하니? 지금은 사업 준비 중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음식점이요. 오빠가 원래 요리를 좋아해서요. 아, 그렇구나. 식사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녀도 긴장해서 거의 못 먹었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챙겨줬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브랜딩이랑 로고 작업하고요. 프리랜서? 수입이 일정하진 않겠네. 네, 그런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중요하지. 어머니 말투에 뭔가 가시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택시를 잡아주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처음이라 그래. 괜찮아. 오빠 어머니 눈빛이 나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어머니 반응이 예상보다 차가웠거든요. 그녀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방에 들어가신 상태였고요. 엄마, 먼저 들어가세요. 저도 씻고 자야 해서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어머니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네. 아들아,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그 애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 겨우 한 번 봤잖아요. 뭘 안다고 그러세요.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의 집안 배경도 불투명하고 오빠는 사업 준비 중이래. 사업 준비가 뭐니? 그냥 백수라는 거 아니야? 엄마 너무 심하시네요. 사람 집안 배경 갖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들아, 엄마가 이러는 게 다 너 생각해서 그래.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특히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 직장 다니고 있고 그 사람도 일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야. 프리랜서가 뭐가 안정적이니? 수입도 들쭉날쭉할 텐데. 그때 저는 며칠만 시간을 두면 어머니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첫인상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요. 엄마,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 말 명심해.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어머니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주중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부모님 생각을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주말에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봐. 중요한 얘기야.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거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라. 네. 아들아, 엄마가 며칠 동안 고민 많이 했어. 그래서 좀 알아봤다. 뭘 알아보셨는데요? 어머니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여자친구 SNS야. 며칠 동안 쭉 봤어. 엄마가 남의 SNS를 왜 뒤져봐요?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잖아요. 공개 계정인데 무슨 프라이버시야. 엄마가 이러는 게 다 널 생각해서 그래. 화면을 보니 그녀가 올린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명품백을 들고 찍은 셀카, 비싼 카페에서 찍은 브런치 사진, 호텔 라운지 인증샷, 명품 시계 사진. 저도 처음 보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봐. 이게 프리랜서가 쓸 수 있는 돈이니? 이 가방 150만 원 넘어. 이 시계는 200만 원 넘고. 호텔 애프터눈 티는 10만 원이야. 엄마,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냥 가끔 사치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가끔? 매주 이런 사진을 올리는데? 아들아, 정신 차려. 이 애는 돈 관리를 못해.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는 애야. 엄마는 왜 이렇게 편견이 심하세요? SNS 사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세상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결혼은 사랑만으로 안 돼. 특히 금전관념이 안 맞으면 평생 고생해. 엄마는 그 사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 자유로운 영혼이 좋고 솔직한 게 좋아요. 자유로운 영혼? 그게 돈 펑펑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목소리가 커졌어요. 옆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씀 들어봐. 우리가 너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아빠도 엄마 편이세요?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앞날을 걱정하는 거지. 이것 좀 봐라. 어머니가 다시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그녀 오빠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오빠야. 사업 준비 중이래? 여기 보면 6개월 전에는 치킨집 창업한다고 돈 빌린다는 글 올렸고 3개월 전에는 카페 한다고 또 돈 구한다는 글 올렸어. 그 전에는 온라인 쇼핑몰, 그 전에는 또 다른 거. 그게 뭐 어때서요? 아들아, 이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손대다가 실패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댓글 보면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 갚으라고 난리야. 심지어 욕까지 먹고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한테서 오빠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엄마, 그게 중요해요? 가난한 게 죄예요? 가난한 게 죄가 아니야. 근데 가난한데 명품백 사고 비싼 카페 다니고 오빠는 돈 빌려 다니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너 평생 돈 구멍에 빠질 거야. 엄마는 편견이 너무 심해요. 가난하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엄마 아빠도 결혼할 때 돈 없었잖아요. 우리는 달랐어. 우리는 성실했고 과소비하지 않았어. 근데 이 애는 다르다고.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럴 거니? 네, 저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아,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후회 안 해요. 엄마는 구시대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래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뒤따라 나오셔서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아들아, 적어도 1년만 더 생각해봐라. 천천히 지켜보고. 아빠, 저 이미 프로포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요. 부모님이 이해 못하시는 게 안타깝지만 저는 결혼할 거예요.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아빠 말만 명심해라.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끊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녀한테는 부모님이 반대하지만 우리끼리 결혼하자고 했어요. 오빠 괜찮아?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이해하실 거야. 우리 행복한 거 보시면. 오빠 고마워. 나 오빠한테 정말 잘할게. 평생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그해 가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당일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아 행복해라. 그래도 내 아빠니까 축하한다.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 문자를 보고 울컥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신혼집을 구할 때였어요. 우리는 작은 투룸 전세를 보러 다녔습니다. 오빠 이 집 어때? 응 괜찮네. 전세금이 1억이네. 여기로 하자. 위치도 좋고. 그래 근데 1억을 어떻게 마련하지? 대출 받으면 되잖아. 대출? 응. 요즘 신혼부부 전세 대출 있잖아. 전액 대출 가능하대. 저는 고민했어요.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하지만 제가 모아둔 돈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쓰고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3년 동안 모은 1억이었거든요. 지은아, 나 돈 좀 모아둔 게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이사 갈 때 쓰려고 하거든. 그럼 대출 받자. 이자도 얼마 안 나올 거야.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아. 오빠 월급으로 충분히 낼 수 있잖아. 결국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1억 전액을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1억은 따로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중에 전세 만기가 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신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는 살림을 꾸미는데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오빠 이 소파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응 예쁘네. 얼마야? 200만 원. 200만 원? 소파가? 오빠 우리 신혼집인데 좋은 거 써야지. 이거 진짜 디자인 좋아. 인스타에서 엄청 유명한 거야. 친구들도 다 부러워할걸?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100만 원짜리로 하면 안 돼? 100만 원짜리는 별로야. 싸 보여. 오빠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우리 집이잖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초대하면 다들 우리 집 보고 감탄할 거야.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 오빠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잖아. 매일 집에 오는데 집이 예쁘면 기분 좋잖아. 결국 200만 원짜리 소파를 샀어요. 그 뒤로도 그녀는 이것저것 사드렸습니다. 오빠 이 식탁 어때? 대리석이야. 350만 원인데 진짜 예뻐. 야, 식탁이 350만 원? 오빠 식탁은 평생 쓰는 거야.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그리고 이거 진짜 인스타 감성이야. 사진 찍으면 대박일 거야. 브런치 사진 올리면 좋아요 엄청 받을 것 같아. 또 인스타? 왜? 나쁜 거야? 다들 하는 건데. 오빠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해? 요즘 사람들은 다 인스타 하잖아.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우리 돈도 생각해야지. 우리 돈? 오빠 월급 450만 원 받잖아. 그 정도면 이 정도 가구는 살 수 있지 않아? 식탁뿐만이 아니었어요. 커튼, 조명, 침대, 화장대 전부 비싼 브랜드만 골랐습니다. 오빠 이 조명 봐. 디자이너 제품이야. 150만 원. 조명이 150만 원? 오빠 조명은 집 분위기를 좌우해.
이거 하나로 칩이 완전 달라 보여. 친구들 오면 다들 놀랄걸? 또 친구들? 그래, 친구들. 나쁜 거야? 친구들 부르는 거? 오빠는 친구도 없어? 말끝을 흐리면서 삐진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보면 제가 항상 졌습니다. 한 달 만에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그녀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신혼 초반에만 이렇게 쓰는 거야. 나중에는 안 그럴게. 그리고 우리 집 예쁘잖아. 만족스럽지 않아? 만족스럽긴 한데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많이 쓴 게 아니라 투자한 거야. 우리 앞으로 여기서 오래 살 거잖아. 그리고 이 정도는 신혼집 꾸미는데 평균이야. 친구들은 더 많이 썼어. 친구들이 우리랑 형편이 같아? 형편? 오빠가 돈을 더 벌면 되잖아. 다른 개발자들은 연봉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데 오빠는 왜 5천만 원밖에 안 받아? 그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데.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경력이 쌓이면 더 벌 수 있어. 그럼 빨리 경력 쌓아. 나 이렇게 못 살아.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녀 생일이 있었어요. 오빠, 내 생일 뭐 해줄 거야? 음식점 예약할까? 어디 가고 싶어? 나 호텔 뷔페 가고 싶어. 롯데호텔 거기. 친구가 거기 갔는데 대박이래. 거기 1인당 15만 원 넘지 않아? 생일인데 그 정도는 써줘야지. 1년에 한 번이야. 그리고 선물은?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나 명품 가방 갖고 싶어. 친구들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 친구 만날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 명품 가방? 그거 비싸잖아. 오빠, 내 생일인데. 1년에 한 번이야. 그리고 샤넬 클래식은 투자 가치가 있대. 나중에 더 비싸진다고. 친구가 3년 전에 산 건데 지금 가격 200만 원 올랐대. 얼마야?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어. 오빠, 나 진짜 갖고 싶어. 다른 건 안 받아도 돼. 이것만 사줘. 제발. 지은아, 우리 지금 돈 없어. 집 꾸미는데 1,000만 원 넘게 썼잖아. 그건 우리 집 투자고 이건 내 생일 선물이잖아. 다른 거야. 그리고 가방은 내가 쓰는 거니까 내 거잖아. 아니야, 같은 돈이야.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인데. 오빠는 왜 그렇게 인색해? 1년에 딱 한 번 생일인데 이것도 안 사줘? 친구 남편은 생일 선물로 1,000만 원짜리 목걸이 사줬대. 그 친구 남편이랑 나랑 연봉이 같아?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지. 오빠는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을 생각해야지. 형편? 오빠 월급 450만 원 받잖아. 그 정도면 가방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아? 할부로 하면 되잖아. 할부로 사면 이자부터. 이자가 얼만데? 몇만 원이잖아. 그것도 아까워? 오빠, 진짜 실망이야. 나는 오빠가 나한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남편들은 다 해주던데. 다른 남편들이 우리랑 형편이 같아?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날 사랑 안 하나 봐. 생일 선물 하나 사주기 싫은 거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한테 관심 없는 거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관심 있으면 사주지. 오빠 3년 전부터 모아둔 돈 1억 있다며. 거기서 쓰면 되잖아. 그건 안 돼. 그 돈은 나중에 이사 갈 때 쓰려고 모은 거야. 이사는 몇 년 뒤에 가는데. 그때까지 또 모으면 되잖아. 오빠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결국 그날 우리는 싸웠어요. 그녀는 이틀 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친정에 가버리더니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위야, 왜 우리 딸 생일 선물도 안 사줘? 남편이 그러면 어떡해?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형편이. 형편이 뭐가 어때? 넌 돈 1억 모아둔 거 있잖아. 거기서 쓰면 되지. 인색하게. 그 돈은 나중에 이사 갈 때. 이사는 나중이고 우리 딸 생일은 지금이잖아. 빨리 사줘. 안 그러면 우리 딸 친정에서 계속 있을 거야. 결국 제가 졌어요. 할부로 가방을 사줬습니다. 12개월 할부로요. 오빠 고마워. 역시 오빠가 최고야. 사랑해. 가방을 받자마자 그녀는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내 첫 샤넬.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 사랑해요, 여보. 그 글 아래 친구들 댓글이 달렸어요. 대박. 완전 부럽다. 남편분 진짜 좋으시다. 부러워 죽겠어. 나도 이런 남편 만나고 싶다. 우리 남편은 생일 선물로 꽃밖에 안 줬어. 언니 진짜 복 받았다. 남편 복. 그녀는 신이 나서 제게 보여줬어요. 오빠 봐.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좋아요도 벌써 300개 넘었어. 저는 씁쓸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첫 번째 큰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값이 50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지은아, 이번 달 카드값 좀 봐. 520만 원이야. 어? 그렇게 많이 나왔어? 뭘 그렇게 샀어? 옷도 좀 사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뭐 그런 거. 매일 카페 가는 거 아니야. 카페에만 얼마를 쓰는 거야? 명세서를 보니 카페만 한 달에 120만 원 넘게 쓴 거예요. 거의 매일 스타벅스나 비싼 카페에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더라고요. 오빠, 나 프리랜서라서 카페에서 일하잖아. 그냥 집에서 일하면 답답해. 창작하는 사람한테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카페에서 일해야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 집에서 일하면 되지 않아? 매일 카페 갈 필요 있어? 오빠는 몰라. 나는 카페에서 일해야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집에서는 영감이 안 떠올라. 막혀. 완전히. 그리고 옷값도 문제였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옷을 샀어요. 지은아,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사? 옷장에 옷 엄청 많잖아. 나 프리랜서라서 클라이언트 만날 때 외모도 중요해. 잘 입고 다녀야 일도 따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성의 없어 보이잖아.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너무 많아. 회사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안 써. 오빠는 회사 다니니까 몰라. 프리랜서는 외모가 곧 경쟁력이야. 그리고 이거 다 일 때문에 산 거야. 경비 같은 거지. 일 경비를 우리 카드로 긁으면 어떡해? 그럼 내 카드로 긁어? 내 카드는 한도가 낮아서 안 돼.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결혼했는데 내 거 따져? 또 친구들과의 식사도 문제였어요. 지은아,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왜 매번 10만 원씩 나가? 오마카세 갔어.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오마카세?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응. 1인당 15만 원 정도? 근데 진짜 맛있었어.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한 달에 몇 번을 가는 거야? 한 4번? 4번? 그럼 한 달에 60만 원을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쓴 거야? 왜? 친구들이랑 밥 먹는 것도 안 돼? 오빠는 친구들이랑 안 만나? 나는 만나도 만 원, 2만 원짜리 식당 가. 15만 원짜리 오마카세는 특별한 날에만 가는 거야. 오빠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다르지. 내 친구들은 좀 사는 애들이거든. 거기서 나만 싼데 가자고 하면 창피해. 창피? 형편에 맞게 사는 게 뭐가 창피해? 오빠는 몰라.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중요해. 나만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 무시당한다고.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자존심도 있을 거고 친구 관계도 중요할 테니까. 그래, 알겠어. 근데 조금만 줄일 수 있어? 한 달에 500만 원은 내 월급보다 많아. 알았어, 오빠. 줄일게. 미안해. 하지만 다음 달에도 비슷했어요. 530만 원. 그 다음 달은 580만 원.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지은아, 카드값이 계속 늘어나는데? 줄인다더니? 오빠 미안해. 이번 달은 친구 결혼식도 있었고 필요한 것도 좀 사고 그랬어. 다음 달부터는 진짜 줄일게.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100만 원이야? 명세서 보니까 100만 원 나갔던데. 친구가 친한 친구라서. 좀 많이 줬어. 보통 10만 원, 20만 원 주잖아. 친한 친구라도 30만 원, 50만 원이지. 오빠, 요즘 100만 원 많이 줘. 너무 적게 주면 창피해. 친구들끼리 다 비교하거든. 누가 100만 원 줘? 우리 친구들도 다 30만 원 정도 주는데. 오빠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수준이 다르지. 내 친구들은 다들 잘 살거든. 친구 남편들 연봉이 얼만데. 그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제 친구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그럼 나도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이랑만 어울리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오빠는 왜 그렇게 예민해? 내 말 뜻을 왜곡해? 카드값은 계속 500만 원 전후로 나왔어요. 제 월급이 450만 원 정도였는데 카드값만 500만 원이 나오니까 저축은커녕 마이너스였습니다. 거기다 전세대출 이자 30만 원까지 내야 했어요. 지은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이러다가 돈 모으지도 못하고 오히려 빚만 질 것 같아. 오빠 미안해. 내가 정신 없어서 그래. 이제부터 진짜 조심할게. 가계부도 쓸게. 그래, 우리 같이 노력하자. 나도 회사에서 점심값 아끼고 그럴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 9개월쯤 됐을 때 그녀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오빠,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가.
응? 누구랑? 친구들이랑. 여자들끼리. 애들이 가자고 해서. 며칠? 2박 3일. 비용은 얼마야? 한 150만 원? 항공권이랑 숙소랑 렌트카 빌리고 그러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150만 원? 지은아, 우리 지금 돈 없어. 카드 빚도 쌓이고 있는데. 오빠, 나 친구들이랑 약속했어. 이미 다 예약했어.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 나온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언제 예약한 거야? 지난주에. 상의하면 또 반대할 것 같아서. 오빠 표정 보면 알아. 또 돈 없다고 할 거잖아. 당연히 반대하지. 우리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야. 오빠는 왜 그렇게 나만 희생하라고 해?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나도 사람이야. 희생이 아니라 우리 형편을 생각하자는 거야. 너도 알잖아. 카드값이 매달 500만 원씩 나오는데 그게 다 필요한 거였어. 내가 쓸데없이 쓴 거 하나도 없어. 필요한 게 카페에서 100만 원, 옷에 200만 원? 그래, 필요해. 나는 프리랜서라고. 이미지 관리 안 하면 일 못 따. 그럼 일은 얼마나 따는데? 한 달에 얼마나 벌어? 그건 달마다 다르지. 프리랜서는 원래 그런 거야. 숫자로 말해봐. 지난달에 얼마 벌었어? 100, 150? 150만 원을 벌려고 500만 원을 써? 이게 말이 돼? 오빠는 창작 활동을 몰라. 당장 돈이 안 들어와도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야. 네트워킹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포트폴리오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 아, 진짜 답답해. 오빠는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날도 결국 싸웠지만 그녀는 제주도에 갔어요. 그리고 인스타에는 제주도 사진들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바다, 카페, 맛집 전부 인증샷이었어요. 한 장 한 장의 해시태그가 수십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힐링, 우정, 행복, 소중한 사람들과 제주도 맛집, 제주도 카페. 댓글에는 친구들이 난리였어요. 부럽다. 나도 가고 싶어. 여기 어디야? 나도 가야겠다. 진짜 행복해 보인다. 부러워. 그녀가 돌아온 날 카드값을 확인했어요. 150만 원이 아니라 23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지은아, 제주도에서 230만 원 쓴 거야? 150만 원이라더니? 어? 그렇게 많이 나왔어? 아, 쇼핑도 좀 하고 그랬나 봐. 제주도 특산품도 사고. 특산품? 응. 한라봉이랑 초콜릿이랑 친구들 선물용으로도 좀 사고. 그게 80만 원이나 돼? 한라봉이 비싸더라. 그리고 명품 아울렛도 갔는데 거기서 선글라스 하나 샀어. 60만 원. 60만 원짜리 선글라스? 오빠, 제주도 가면 다 사잖아. 햇빛 엄청 세거든. 할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녀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결혼 1년쯤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녀 명의로 카드론이 3천만 원이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우편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야? 카드론 3천만 원? 아, 그거. 언제 이걸 빌렸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오빠, 미안해. 사실은 오빠한테 빌려줬어. 오빠? 친오빠? 응.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울면서 빌더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제 머리가 띵해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돈 문제로 계속 싸웠는데 알고 보니 제 모르게 3천만 원이나 빚을 진 거였어요. 지은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이런 건 상의해야지. 3천만 원이 적은 돈이야? 미안해, 오빠. 근데 가족이잖아. 내 친오빠인데 어떡해. 도와줘야지.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가족이 어려울 때 외면하면 안 되잖아.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우리도 돈 없어. 전세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오빠가 사업 잘 되면 바로 갚는데 6개월이면 된대. 이번엔 확실하대. 위치도 완전 좋은데 잡았대. 사업이 어디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 오빠가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다 실패했잖아. 온라인 쇼핑몰도 망하고 유튜브도 안 되고 그 전에 한 것도 다 망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이번엔 다르대. 확실한 입지를 찾았대. 대학가 근처래. 손님 많이 올 거래.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이미 빌린 돈이고 그녀 친오빠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오빠한테 확실히 말해. 이자라도 제때 내라고.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 건지 각서 받아. 그런 것까지 해야 해? 가족끼리.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우리 오빠가 그거 보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당연하지. 돈 문제는 가족이라도 확실히 해야 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사이 나빠질 수도 있어. 오빠 너무해. 우리 오빠한테 각서를 받으라고? 형제 사이에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어? 그럼 3천만 원은 누가 갚아?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이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오빠한테 얘기해 볼게. 근데 기대는 하지 마. 우리 오빠 자존심 세거든. 결국 그녀 오빠한테는 각서를 못 받았어요. 그녀가 계속 미루더라고요. 오빠가 각서는 좀 그렇대. 민감한 사람이라. 민감해서 각서를 못 받아? 3천만 원 빌려가면서? 오빠도 사정이 있잖아. 이해해줘. 그리고 3개월 뒤 그 치킨집은 망했습니다. 오픈하고 2달 만에 문 닫았어요. 오빠, 우리 오빠 가게 망했대. 뭐? 벌써? 응. 위치 선정을 잘못했나봐. 손님이 안 왔대. 그리고 재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직원 인건비도 부담되고. 그럼 빌려준 돈은? 그게 다 가게 차리는 데 쓰고 운영하는 데 쓰고 망해서 못 갚는데. 못 갚는다고? 지은아, 그 돈 우리가 빚내서 준 거야. 카드론이라고. 이자 내야 한다고. 오빠 미안해. 우리 오빠도 어쩔 수 없었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대. 우울증 걸렸대. 나중에? 나중에가 언제야? 10년 뒤? 20년 뒤? 언젠가는 갚겠지. 오빠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마. 우리 오빠 지금 완전 바닥이야. 자살까지 생각한대. 자살? 남의 돈 3천만 원 날려놓고?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은아, 이건 정말 아니야. 우리 돈도 없는데 어떻게 3천만 원을 그냥 날려?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해. 우리 오빠도 고의로 망한 거 아니잖아. 오빠도 피해자야. 고의가 문제가 아니라 계획 없이 사업했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왜 우리가 피해를 감수해야 해? 오빠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나 같으면 오빠 가족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줄 건데. 오빠는 가족애가 없는 것 같아. 가족애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거야. 전세대출 이자에 카드론 이자에 카드값까지. 우리 빚이 얼만 줄 알아? 그럼 나한테 가족 버리라고? 내 친오빠인데? 오빠는 나한테 오빠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야? 가족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도 생각하자는 거야. 형편하지 마. 오빠가 돈을 더 벌면 되잖아. 그날 밤 그녀는 친정에 가버렸어요. 이틀 뒤에 돌아왔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전화도 왔어요. 사위야, 왜 우리 딸 울려? 가족 도와주는 게 뭐가 나빠?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요. 돈 하지 마. 가족이 뭐가 중요한데 돈이야? 너희 잘 살면 나중에 갚으면 되지. 우리 아들도 고생 많았어. 좀 이해해줘. 어머니, 그게 카드론이라서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이자는 내가 내면 되잖아. 넌 월급 받잖아. 우리 딸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임신할 수도 있는데. 아직 임신한 건 아니잖아요. 임신하면 어떡하려고? 미리미리 조심해야지. 우리 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 집안 식구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 선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1년 6개월 차 그녀가 임신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드디어 아이가 생긴다는 게. 오빠, 우리 아기 생겼대. 정말? 진짜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저는 기뻤어요. 아이가 생기면 그녀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되면 더 책임감이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임신한 그녀는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임산부 용품 사야 돼. 이거 임산부 베개인데 100만 원이야. 100만 원짜리 베개? 응. 임산부한테 정말 좋대. 나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 이거 없으면 못 자. 친구도 이거 썼는데 대박이래. 좀 더 저렴한 거 있지 않아?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도 있잖아. 그런 건 품질이 별로래. 임산부 커뮤니티 가보니까 다들 이거 쓴대. 100만 원짜리가 제일 좋다고. 지은아, 우리 돈 없어. 카드론 이자에 전세대출 이자에. 오빠, 나 임신했는데 이 정도는 써줘야지. 뱃속에 우리 아기 있잖아.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엄마가 잠 못 자면 아기한테도 안 좋대. 알겠어. 그럼 사자. 임신했다는 이유로 뭐든지 사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임산부복도 비싼 브랜드만 샀습니다. 오빠, 이 임산부복 어때? 한 벌에 30만 원인데. 30만 원? 임산부복은 잠깐만 입는 건데. 잠깐만 입어도 예쁜 거 입어야지. 나도 사진 찍고 싶어. 임신한 모습 예쁘게 남기고 싶다고. 친구들 보면 다들 임신했을 때 사진 엄청 예쁘게 찍더라. 그래도 30만 원은 비싸. 10만 원짜리도 있잖아. 10만 원짜리는 천이 별로야. 임산부는 피부가 예민해지거든. 좋은 천 써야 해. 오빠, 요즘 연예인들 보면 임신해도 다 예쁘게 입고 다니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나만 촌스럽게 입고 다녀? 우리가 연예인이야? 오빠는 왜 맨날 비교를 그렇게 해? 나도 예쁘게 입고 싶다는데. 이것도 안 돼? 결국 또 샀어요. 임산부복만 6벌 사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화장품도 문제였어요. 오빠, 임산부 전용 화장품 사야 돼. 화장품? 응. 일반 화장품은 태아한테 안 좋대.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임산부 전용 써야 해. 얼마야? 세트로 100만 원.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다 들어있어. 100만 원? 화장품이? 오빠, 이것도 아기 위한 거야. 내 피부가 나빠지면 아기한테도 안 좋대. 엄마 피부 상태가 아기한테 영향 준다고 임산부 카페에 나와 있더라. 임산부 카페에서 그렇게 비싼 거 추천해? 응. 다들 이거 쓴대. 후회 없을 거래. 아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영양제도 비싼 걸로 샀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 영양제. 오빠, 이 영양제 먹으면 아기 머리 좋아진대. 정말? 응. DHA 함량이 높대. 친구가 이거 먹고 나왔는데 애가 천재래. 돌 때 벌써 말 10개 했대.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은 좀 더 저렴한 거 있지 않아? 저렴한 건 함량이 낮대.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지. 아기 머리가 더 중요해? 50만 원이 더 중요해? 아기 머리는 유전 아니야? 유전도 있지만 태교도 중요하대. 임신 중에 엄마가 뭘 먹느냐가 아기 두뇌 발달에 영향 준다고. 오빠, 우리 아기 똑똑하게 낳고 싶지 않아? 할 말이 없었어요. 아기를 방패로 삼으니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산후조리원이었어요. 오빠, 나 산후조리원 예약했어. 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언제? 어제. 깜빡했네. 이거 봐. 여기 엄청 좋대. 연예인들도 많이 간대. 시설도 최고고. 팜플렛을 보니 2주에 1,000만 원이었어요. 야, 이거 1,000만 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내? 오빠,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여기 시설도 좋고 전부 다 해준대. 식사도 최고급이고 산후 마사지도 해주고 요가도 할 수 있대. 좀 더 저렴한 데 알아보자. 300만 원대도 있잖아. 300만 원대는 시설이 별로야. 친구가 거기 갔다가 후회했대. 방도 좁고 식사도 별로고. 돈 아끼려다가 산후조리 망치면 평생 후회한대. 그래도 1,000만 원은 너무 비싸. 400만 원대 알아보자. 오빠, 나 여기 가고 싶어. 친구들도 다 여기 갔어. 다들 만족했대. 완전 좋았대. 또 친구들? 친구들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까지 그래야 해? 뭐? 오빠 지금 나 무시해? 내가 친구들 따라 강남 가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 뜻이 아니라 친구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가고 싶은 거지. 뭐가 문제야? 오빠는 날 위해 1,000만 원도 아까운 거야?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 형편상. 형편하지 마. 맨날 형편. 다른 남편들은 다 해주던데. 지은아, 우리 빚이 얼만 줄 알아? 전세대출 1억에 카드론 3,000만 원에. 그래서? 나한테 산후조리원도 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오빠는 왜 맨날 돈 타령이야? 나 임신해서 힘든데 이것도 안 해줘? 다른 남편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오빠만 안 해줘. 나 친구들한테 창피해. 친구들한테 창피해? 그게 중요해? 응, 중요해. 친구들이 다 좋은 산후조리원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완전 바보 되는 거야. 지은아, 정신 좀 차려. 우리 지금 빚이 1억 3천만 원이야. 그래도 산후조리원은 꼭 가야 해. 안 그러면 나 친정에 가서 출산할래. 뭐? 친정 가서 낳고 엄마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빠는 날 위해 1,000만 원도 아까운 것 같으니까. 협박처럼 들렸어요. 결국 또 졌습니다. 1,0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저는 카드론을 받았어요. 제 명의로요. 빚이 또 늘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진짜 아빠가 됐구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산후조리원 2주 동안 저는 매일 퇴근하고 들렀어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거기 있었고요. 그녀는 편하게 쉬었습니다. 아이는 신생아실에서 전문가들이 돌봐줬고요. 오빠 여기 정말 좋다. 음식도 맛있고 다 해주니까 너무 편해. 진짜 여기 온 거 잘한 것 같아. 그래 잘 쉬어. 나중에 집 가면 힘들 텐데. 집 가서도 우리 엄마가 도와준대. 어머니가? 응. 산후조리 도와주러 오신대.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2달이나? 응. 산후조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 100일까지는 옆에 계셔야 한대.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계시면 나도 좀 불편한데. 왜? 싫어. 내가 산후조리 제대로 못하면 평생 아픈데. 엄마 도움 받아야지. 오빠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오빠는 회사 다녀야 하잖아. 낮에는 누가 도와줘? 혼자 해보라고?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장모님이 2달이나 우리 집에 계신다는 게. 하지만 그녀가 산후조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날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큰 캐리어를 2개나 끌고 오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위야. 고생 많다. 우리 딸 잘 부탁해.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 당연하죠. 장모님은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집안일도 잘하시고 아이도 잘 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밥도 되어 있고 집도 깨끗하고.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장모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위야, 퇴근하고 왔으면 설거지 좀 해라. 나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어. 아, 네. 제가 할게요. 그리고 빨래도 개서 넣어야지. 아기 옷은 따로 빨아야 하니까 내가 해.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해. 네. 아이 기저귀도 사와야 하고 분유도 떨어졌어. 내일 퇴근길에 사와. 아, 그리고 물티슈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집안일하고 주말에는 장보고 청소하고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넌 그냥 회사만 다니면 되잖아. 그녀는 아이만 봤어요. 집안일은 거의 안 했습니다. 장모님이 다 하시거나 제가 했어요. 지은아, 너도 좀 도와줘. 나 회사 다니는데. 오빠, 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면 안 돼.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아파. 친구가 산후조리 잘못해서 지금 관절염 있대. 오빠가 좀 이해해줘야지. 그래도 이건 좀. 우리 딸 힘든데 왜 그래? 장모님이 끼어드셨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사위가 좀 고생해야지. 우리 딸이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넌 그냥 일만 하면 되잖아. 우리 딸은 24시간 애 봐야 하는데.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회사는 뭐가 힘들어? 앉아서 컴퓨터나 하는 거 아니야? 육체노동도 아니고. 우리 딸 봐. 매일 젖 물리고 기저귀 갈고 애 안고. 허리 다 나가겠다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악역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장모님은 안 가셨어요. 2달이 됐습니다. 어머님, 언제 들어가세요? 아직 우리 딸 힘들어. 좀 더 있어야지. 애가 100일까지는 엄마 옆에 있어야 해.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위가 우리 딸 쫓아내려고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해?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딸 산후조리 제대로 안 시켜주면서 무슨 남편이야? 나는 우리 딸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사위 눈치 보러 온 거 아니라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사과해. 내가 뭘 잘못... 오빠가 엄마한테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잖아. 빨리 사과 안 해? 우리 엄마 기분 나빠하시잖아. 나는 그냥 언제까지 계실 건지 물어본 거야. 그게 나가라는 소리지. 우리 엄마 완전 상처받으셨어. 빨리 사과해.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악역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과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됐어. 근데 앞으로 조심해.
나는 우리 딸 도우러 온 거지 내 눈치 보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싫으면 우리 딸 데리고 친정 갈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장모님은 결국 3개월을 계셨어요. 그동안 저는 집에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계속 일만 시키시고 잔소리만 하시고 사위는 왜 월급이 이것밖에 안 돼? 요즘 개발자면 많이 번다며? 친구 사위는 연봉 7천만 원 받는다는데 제가 아직 경력이 짧아서 4년 차예요. 4년이면 짧은 것도 아니잖아. 경력이 짧아도 그렇지. 우리 딸이랑 손자 굶기지 마. 돈 더 벌어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월급이 안 오르니? 이직을 하든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장모님이 가신 후 저는 그녀한테 말했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어머니 오시는 거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왜?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닌데. 너무 오래 계시면 나도 힘들어.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좀 상처돼. 무슨 말? 월급이 적다,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들. 사실이잖아. 오빠 월급 적은 거. 다른 개발자들은 더 받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 기분? 오빠 기분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나는 애 키우느라 죽겠는데 오빠는 기분 타령이야? 나도 일하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 회사가 뭐가 힘들어? 그냥 앉아서 컴퓨터만 하면 되잖아. 나는 24시간 애 봐야 하는데 밤에도 깨서 젖 물리고. 대화가 안 됐어요. 서로 자기만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터진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였어요. 아이가 6개월 됐을 때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은행 어플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3년 동안 모아둔 1억이 있는 통장이었어요.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쓰려고 따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1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어플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켰다 껐다 해봤어요. 똑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은아. 왜? 통장 봤어? 무슨 통장? 내가 모아둔 1억. 나중에 이사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거. 그녀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돈이 없어. 다 어디 갔어? 오빠 그게. 빨리 말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한테 줬어. 뭐? 우리 오빠.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1억을 또 오빠한테 줬다고? 응. 미안해. 근데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대. 카페 차린대. 위치도 엄청 좋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할 거래. 확실한 사업 계획서도 있대. 야,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 돈 내가 3년 동안 모은 거야. 나중에 이사 갈 때 쓰려고. 알아. 근데 우리 오빠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오빠가 울면서 빌더라.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이번에 안 되면 인생 포기한대. 상의도 안 하고 어떻게 1억을 그냥 줘? 통장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오빠 생일이잖아. 그거 뻔하더라. 그리고 오빠 도장도 가지고 있었어. 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상의도 없이 1억이야, 1억. 오빠한테 말하면 또 반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줬어.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근데 오빠가 먼저 알아버렸네. 나중에? 지금 전세 만기 6개월 남았어. 이사는 좀 미루면 되잖아. 전세 연장하면 되고. 연장을 어떻게 해? 집주인이 이미 전세금 올린다고 했어. 1억 5천만 원 달라고. 그럼 대출 더 받으면 되잖아. 대출? 더? 우리 이미 빚이 1억 8천만 원이야. 전세 대출 1억에 카드론 5천만 원에 산후조리원 대출 1천만 원. 거기다 또 대출 받으라고? 그럼 어쩌라고? 이미 준 거 어떡해? 돌려달라고 할까?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못 돌려받아. 이미 다 썼대. 카페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으로. 뭐? 오빠가 이미 카페 계약했대. 보증금 5천만 원 냈고 인테리어에 4천만 원 쓰고 장비 사는데 1천만 원 쓰고. 이미 다 썼어. 계약을 해? 돈도 확정 안 됐는데?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오빠가 먼저 계약했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그 돈 내 돈이야. 내 돈 아니라고. 결혼했는데 무슨 내 돈 내 돈이야? 부부는 한 몸이잖아. 한 몸이면 상의를 해야지. 어떻게 1억을 상의 없이 줘?
그날 우리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나왔어요. 지은아, 이전에 3천만 원 날렸을 때도 참았어.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믿었어. 근데 또 1억을? 상의도 없이?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떡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 전세 만기인데. 원룸이라도 얻으면 되잖아. 원룸? 우리 셋이? 애기 있는데? 그럼 어쩌라고? 나한테 해결책 물어봐야 나도 모르겠어. 해결책? 내가 만든 문제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오빠가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 또 오빠. 내 오빠가 뭔데? 우리 인생 다 망치고 있잖아. 우리 오빠 욕하지 마. 우리 오빠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남의 돈 1억 3천만 원 가져가서 발버둥? 그게 발버둥이야? 그날 저는 집을 나갔어요. 친구 집에서 3일을 잤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저는 전부 털어놨어요. 결혼한 후에 모든 일들을. 카드값, 카드론, 산후조리원, 장모님, 그리고 1억. 야, 미안한데 너 그거 완전 먹잇감으로 본 거야. 결혼 사기당한 거라고. 뭐? 생각해봐. 결혼하고 계속 돈만 나간 거잖아. 본인은 한 푼도 안 벌면서. 그리고 친정 식구들까지 돈 뜯어가고. 이게 정상이야? 아니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진짜로? 수입이 있긴 한 거야? 너 통장 입금 내역 본 적 있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녀가 프리랜서로 번다고 했지만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물어봤어요. 지은아, 너 프리랜서로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우리 지금 돈 문제 심각하잖아. 한 100, 150? 150만 원? 응. 근데 카드값은 왜 매달 500만 원씩 나와? 그게 회사 경비도 있고 프리랜서는 다 내 돈으로 써야 하잖아. 노트북도 사야 하고 소프트웨어도 사야 하고 미팅 비용도 있고. 말이 안 됐어요. 매달 500만 원씩 쓰는데 150만 원 버는 게 말이 되나요?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 너 요즘 일 제대로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SNS 보면 매일 카페에서 놀기만 하잖아. 친구들 만나고 사진 찍고. 그게 네트워킹이야. 프리랜서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네트워킹이 매일 오마카세 먹고 카페 가는 거야? 오빠는 프리랜서가 뭔지 몰라. 나는 이미지를 팔아야 하는 직업이야. 이미지 팔아서 돈은 얼마나 벌었는데? 그건 지금 준비 단계야. 곧 큰 프로젝트 들어온대. 고지 언제야? 계속 고지라고 하잖아. 아, 진짜 답답해. 오빠는 왜 내 일을 이해를 못해? 이해가 아니라 사실을 물어보는 거야. 통장 보여줘. 수입 내역. 왜? 나 의심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당연히 의심하지. 1억을 나 몰래 빼돌린 사람을 어떻게 믿어? 결국 통장을 보여줬어요. 6개월 동안 입금된 게 총 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조금 넘게. 이게 150만 원이야? 요즘 일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안 시켜. 요즘이 아니라 계속 없었던 거 아니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때 깨달았어요. 그녀는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카페에서 놀면서 사진 찍고 친구들 만나고 쇼핑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프리랜서라는 건 핑계였고요. 지은아,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일도 열심히 할게. 진짜 바뀔게. 이미 늦었어. 넌 변할 생각이 없잖아.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오빠 제발. 우리 아기도 있잖아. 애 생각해서라도. 아기 때문에라도 이혼해야 해. 이렇게 살면 아기한테도 안 좋아. 빚더미에서 아기 키울 수는 없어. 그날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양육비는 줄게. 한 달에 50만 원. 그리고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볼게. 50만 원?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빚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해. 50만 원도 빠듯해. 너무 적어. 100 줘. 아니면 70이라도. 못 줘. 50이 최선이야. 내 월급이 얼만데. 장모님이 찾아왔어요. 사위야,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애도 있는데.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애도 있는데 어떡해? 애 아빠 없이 크면 불쌍하잖아. 양육비 드릴게요. 안 돼.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엄마 없이 크면 애가 삐뚤어져. 그럼 양육권은 어머니 쪽이 갖대. 제가 양육비 드릴게요. 나쁜 놈. 우리 딸 망친 주제에 장모님이 욕을 하셨어요. 이 자식아, 우리 딸 망친 주제에 이혼? 넌 남자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혼하겠습니다. 1억 가져간 것 때문에 그래? 갚을게. 우리가 갚을게.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어머니도 돈 없으시잖아요. 그건 나중에 갚으면 되지. 나중에가 언제예요? 10년 뒤요? 20년 뒤요? 이 자식이? 이혼하고 나서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빚은 1억 8천만 원 남았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외로웠어요. 아이 생각도 많이 났고요.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러 갔는데 그녀는 여러 핑계로 자주 취소했습니다. 오빠, 애가 아파서 오늘 안 돼.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우리 엄마 집 가야 해. 그럼 그 다음 주는? 그때는 예방접종 맞아야 해. 아이를 보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나중에는 6개월에 한 번 봤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고 후회됐어요. 용기를 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들아? 엄마. 목이 메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이혼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엄마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가끔 내 소식 들었어. 친구들한테. 아, 지금 어디 살아? 원룸이요. 혼자? 네.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아들아, 힘들면 집에 와.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나 정말 바보였어. 됐어.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집에 와. 엄마가 밥 해줄게. 그날 저는 부모님 집에 갔어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들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들아,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집에 왔잖아. 그날 밤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카드값, 카드론 1억 전부. 엄마가 다 맞았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들아, 엄마도 미안해. 그때 좀 더 잘 설득할 걸 그랬어. 아니야. 나한테 잘못이 있어. 엄마 말을 무시했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응. 엄마도 이해해.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근데 엄마로서는 내가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넌 아직 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게. 빚부터 갚자.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갚을게요. 제가 만든 빚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좀 쓸게. 이럴 때 쓰라고 모은 거야. 엄마. 그 돈 엄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아빠 퇴직금도 있고. 우리는 괜찮아. 내가 더 중요해. 엄마. 대신에 조건이 있어. 뭔데요? 다음번에 누굴 만나든 엄마한테 먼저 말해. 그리고 엄마 의견도 좀 들어줘. 엄마가 경험이 많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네, 엄마.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과 다시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가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반찬을 싸주셨고 아버지는 용돈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빚 3천만 원을 갚아주셨어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제가 갚기로 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꼭 갚을게. 은혜는 무슨? 부모 자식 간의 은혜가 어디 있니?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라.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일만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상사한테 인정받았어요. 1년 후에는 승진도 했습니다. 연봉도 6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빚을 갚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매달 200만 원씩 갚았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결국 다 갚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부모님이 전세금 일부를 보태주셨어요. 엄마, 이것도 꼭 갚을게. 천천히 갚아.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아이는 여전히 자주 못 봤어요. 그녀가 계속 핑계를 댔거든요. 하지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이혼 후에는 70만 원으로 올렸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지금 이혼한 지 3년이 됐어요. 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팀장이 됐습니다. 연봉도 7,500만 원까지 올랐고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가끔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때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대신 저는 배웠습니다.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금전관념, 가치관, 책임감, 이런 게 맞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 부모님은 경험이 많으세요.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이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편견일 수도 있고 구시대적 사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들어는 봐야 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뭘 우려하는지.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든 신호를 무시했어요. 어머니의 경고, 친구들의 조언, 제 아내 의심.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을 잘 관찰하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보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도 보세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SNS만 보지 말고 실제 생활을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들어는 보세요.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뭘 우려하는지. 나이 드신 분들의 통찰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4년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아이와의 시간도 잃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요. 다행히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제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부모님과도 화해했고, 일도 잘 되고 있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언젠가는 아이와도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나면 이번에는 신중하게 할 거예요. 어머니의 조언도 들을 거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